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바야흐로 27일입니다. 네, 27일이네요. 내란 발생 후 23일이 지났습니다. 24일이 지났습니다. 역시 의원님. 그 연말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끔찍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 저제 끝날까 걱정과 탄식이 쏟아지는 그런 연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간에 덕담을 할 겨를이 없어요.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와서 그거부터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버티던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오늘 선임계를 내고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유일하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네. 오늘 본인이 출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변론 준비 기일, 그러니까 변론 기일이 있고 변론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네. 크게 재판에서 보자면 변론 기일은 실제로 변론이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근데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안을 조금 미리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 것을 형사재판이나 헌법재판에서는 잡습니다. 그럼 변론 준비 기일에는 어떤 날이냐? 일단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변론 준비 기일 때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뭐냐? 내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내란은 목적범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으로 그날 밤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냐? 그 다음에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실관계로 봤을 때 이 내란의 행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관계 확인하고 목적이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쪽에서는 그 내란 수계 쪽에서는 뭐 통치행 이론이라고 하는 1930년대 40년대 이론을 끌고 들어와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니만이 이런 헛소리를 할 겁니다. 뭐 그건 뭐 헛소리를 하면 헛소리를 하는 대로 그것을 쟁점으로 삼아서 심리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아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쟁점을 정리한 후에는 이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를 채택할 거냐라고 해서 입증 방법에 대해서 양측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추인단 쪽에서는 저자가 내란 수괴요. 그래서 파면돼야 됩니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누구로 하고 그다음에 물증은 뭘로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란 수괴 쪽에서는 저는 내란 목적이 없고 그냥 뭐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이나 물증을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안 와? 안 하면 우리끼리 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쭉 진도를 뽑았잖아요. 진도 나왔죠. 그러니까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 수계 입장에서도 안 가면 손해네. 안 가면 손해예요. 안 가면 손해니까 부랴부랴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은 꼭쟁이네요. 떡도 받아. 생일떡도 받아 먹고요. 생일떡도 받고 뭐 예배도 드리고. 카드는 잘못 받았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대학생들한테 카드 받았던 거. 근데 여하튼 하여간 꼼꼼하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랑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 나온 새로운 게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이렇게 3명이 선임이 됐어요. 석동열 변호사가 안 들어갔네요. 석동현은 바깥에서 대변인 같은 역할을 계속 할 생각인가 봐요. 그리고 석동현이 풀어놨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들 중에 거짓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막 있었어요. 어제 그 기자회견 여러모로 어제는 이제 김용현이었고 어제 며칠 전에 한 2차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 뭐야 자백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부터 차단을 하려면 석동현은 지멋대로 떠든 거야라고 퉁치고 넘어가려면 석동현이 변호인으로 오는 것이 불리하죠. 그래서 저는 변호인으로 결합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변호인 단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지금 뭐 구미 출신, 청주 출신 그리고 이제 김홍일 전 위원장 뭐 이런 사람 등등 주로는 이제 대체로 보면 검사 출신인데 거기에
배보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 헌법연구관 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뭐 이런 등등을 역할을 했네요. 여하튼 본인들의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 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받으셨을까? 7억으로도 안 7억? 됐다고 하는데. 더 줬나? 배보윤 변호사는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는 분이고 김홍일 그 전 방통위원장이야 뭐 조폭 잡던 변호사라서 사실 헌법재판에 얼마나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란 재판, 형사 재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곽근 변호사도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그 황교안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우리은행에 그 돈 횡령 배임 뭐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출마도 못하고 했죠. 나중에 뭐 무죄를 받았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간첩 잡던 사람이에요. 조폭 잡던 그 변호사 김홍일과 간첩 잡던 검사, 조폭 잡던 검사 김홍일과 간첩 잡던 검사 윤갑근이 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헌법재판 뜨거운 맛을 한번 보지. 대표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 2시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앞이 또 인산인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절차가 시작이 되었다. 제일 빨라요? 헌재가 제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어제 기가 막힌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오늘 그러면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시에 열려서 탄핵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뭐 자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어제 주장한 것은 좀 황당한 얘기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이전에 했어야지. 거부권 행사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여야 합의 뭐 여야 합의하고 25번씩 거부권 행사할 때 여야 합의하고 거부권 행사하시죠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아니 그리고 거부권은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하겠다. 삼권 분립 위반입니다. 뭘 어떡하라고 국회에서 다 의결해서 넘어왔는데 그걸 여야 합의로 되돌려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비상 계엄 등 비상한 사태가 아니라면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한다. 대통령의 고유권은 이 얘기는 두 양방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권이라는 권한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없는 권한을 자기가 행사한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 또는 대통령도 스스로도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권을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가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선출해서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예요. 임명장을 대통령 이름으로 내주는 것 말고는 그거 말고는 그냥 형식적 절차, 요식적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권한을 작출하여 행사한 겁니다. 없는 권한을. 대통령도 없는 권한을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없는 권한을 만들어서 행사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양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상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상한 상황이면 그러면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하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계엄령도 또 내리겠다는 거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가와 별개로 논리적으로 나도 계엄령 비상한 상황이 되면 계엄령 행사할 거야 라고 하는 논리적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이번 주 그 초반부터 내내 151대 200석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소위 얘기하는 주류 언론들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들 저는 그걸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조금 아까 보니까 뭐 YTN 뭐 연합 이런 데서 페이스북에 뜨는 거 보면 그냥 중계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경마식으로 따옴표로 해가지고 마치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정말 점잖은 헛소리들이에요. 정말 헛소리가 아니라 멍멍이 소리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뭔 소리야 151명이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명해야 돼. 참 임명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임명해야 돼. 그 심지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조한창 후보자도 임명해야 돼. 다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왜 국민의힘하고 그거를 따옴표 보도한 언론들만 그 모든 권위 있는 해석을 다 무시하고 쥐들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냥 쟁점이 아닌 것을 쟁점으로 만들어서 오늘 하루도 대충 수습하면서 넘어간다.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5대수예요. 오늘 그 올드보이에 나온 오늘 하루도 대충 수습하고 하루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하루를 오늘 하루도 넘긴다. 대충 수습하고 하루를 넘기는 거예요. 앞뒤도 하나도 안 맞는 말을 막 멍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뭐 좀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결정판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국회가 헌법재판관 3분의 1을 선출하는 것은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럼 헌법을 바꾸든가. 아니 바꿀 수가 없어요. 국회,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법원 이렇게 333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입법사고 그러니까 행정이 셋. 근데 이게 무슨 공정성이 훼손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저들의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여당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본 85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 내란숙의 윤석열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건 법도 아니에요. 법도 아니에요. 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법대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짜를 부리는 151명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헌법에 모든 탄핵 소추는 과반 3분의 1 발의에 과반으로 소추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대통령은 3분의 2로 소추 의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덕수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으로 자,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급진 논증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조금 고급진 논증을 하면 탄핵은 징계 절차입니다. 그렇죠. 징계 절차는 그 신분, 그 직위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징계예요. 파면. 그 신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가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 권한 대행은 대통령 즉 신분을 그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탄핵 절차는 그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분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은 신분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서 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즉 국무총리라는 신분을 떨어뜨리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했던 권한대행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이지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그냥 출발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탄핵은 무슨 절차인가? 그렇죠. 대한.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회교과서 열심히 배운 사람들 그리고 대학에서 그냥 교양만 들었어도 이런 아니 신문만 봐도 이런 주장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근데 막 그냥 그 검사하고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으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해요. 주요 언론이 아주 조선일보, 중앙일보 아주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YTN까지 포함해서 죄송합니다만 YTN도 중계 보도하고 있거든요. 연합뉴스 TV도 그렇고. 연합뉴스 TV도 그렇고. 근데 도대체 이게 내란에 동조한다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막 흐트려 놓으니까. 이걸 정쟁으로 끊임없이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란을 정쟁입니까? 어떻게 정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오피니언 리더들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그냥 자기 이해관계만 지금 내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야당이 정권 잡으면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날 것 같네 라고 하는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따박따박 한덕수 탄핵하고 최상목이 와서 또 지체하면 또 바로 탄핵하고 네. 그다음에 또 누가 지체하면 바로 탄핵하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거예요. 한덕수는 기회주의자고 법카하고 관용차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본인이 무슨 뭐 극우 아스팔트에 십자가를 진 사람인 양 지금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설득하지 못하고 조국혁신당이 설득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희들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건을 대할 때는요. 저는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내란이 있었고요. 예. 역사 교과서에 예. 내란 부역자들, 내란을 부화 수행한 11명의 국무위원들은 모두 탄핵되었다. 한 방에. 네. 이 역사를 남겨야 된다. 남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다시는 두 번 다시 내란에 부화 수행할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하게 한덕수가 이렇다, 최상목이 이렇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한꺼번에 드러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석고대죄하고 네. 절대로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약속을 봐서 여기서 조금 뭐 죄를 감해 줄 사람들이 자수하면 감경하니까 자백 감경을 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하루하루 역사 교과서에 뭐가 남을까를 봐야지 테크니컬하고 기교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 근데 초반부터 사실은 민주당도 내부에서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팔다리 다 자르고 사실은 이게 불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주류 담론이었는데 지난 일요일 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 한덕수는 탄핵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메시지가 처음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술렁였던 것 같아요. 왜 저런 결정이 나왔지? 이렇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이 27일이니까 최소한 14흘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반격을 도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쟁의 하나가 돼버렸어요.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언론들이 그 짓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란 잔당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서서히 죽을 거고요. 서서히 침몰해 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죽는다는 게 뭐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 생명이 서서히 침몰해. 그 장기에서 롱텀에서 네. 이 내란 세력은 진압될 것이고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정도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요. 다시 제기를 찾는데 그 중에 시간이 걸리면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그 여동생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외신들이나 또 이런 데서 평가가 자기는 몰랐는데 대한민국이 이제까지는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남미의 카르텔 국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남미는 사실 가문별로 맞아요. 그렇죠. 카르텔을 쭉 가지고 그 가문들이 인도도 좀 그런 측면들도 있고 몇몇 국가들이 인도는 카스트가 아직도 있잖아요. 예, 카스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가문 이런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문들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이지 이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의 주역으로 잘 나서지 못하는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일이 지났는데 내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근데 그때 쿠데타 계엄령 선포에 같이 했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아직 군인들 몇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아직 대통령이라는 자는 관저에 틀어박혀가지고 장어 56kg 받아먹고 생일떡 받아 처먹고 이러고 있다. 네. 카르텔 국가냐.
근데 뭔가 사실 변화하지 않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없지 않잖아요. 법조 카르텔, 의료 카르텔 네, 있잖아요. 그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피아, 기재부 모피아. 사실은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기회에 그게 다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의 진압의 최종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청으로 권한을 박탈하는 데 있다고 봐요. 검찰 개혁에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예. 저는 이 쿠데타의 핵심이 검찰 정권이 군을 동원해서 네.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예, 검찰 정권이.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비대위원장 권영세 검사, 권성동 원내대표 검사, 네. 원내수석 박형수 검사, 법률위원장 주진우 검사 예. 다 검사 출신이에요. 검찰당이에요. 검찰당이에요. 예. 친윤당에 앞서서 검찰당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검찰들끼리 모여서 어제 회의도 했잖아요. 네. 예. 박성재 예. 법무부 장관. 12월 3일 날 법무부 장관 11시에 법무부에서 검사들 모아서 회의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할 건지. 예. 내란 이후에 계엄령 예. 이후에 어떻게 12월 4일 날 예. 김주현 민정수석이 거기선 대장이었어요. 예. 검사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삼청동 안가로 예. 최소한 김주현 민정수석. 예. 저는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김건희가 예. 거의 갔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불러다가 거기서 또 회의했잖아요. 그쵸. 안가에서. 예. 그러고 그 선관위 서버 계엄군이 갔을 때 검찰이 올 거야. 검찰이 라고 곧 올 얘기했죠. 거야. 대검 포렌스. 검찰은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수사받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을 가져가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거나 최소한 협조를 안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이 수사의 주체인 양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행동하고 있는 네. 거죠. 그리고 근데 공수처에다가 사건 이첩한다면서 기록도 다 안 넘기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그거 도로 갖고 올 거야. 그거는 심우정의 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이제 박범계 의원이 그거 해석을 해주시던데 내 손에 피는 묻히지 않고 공수처에 줬다가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기소 때, 그렇죠. 기소할 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산이 빨리 있는 거죠. 상설특검이 시작이 되고 자. 일반 특검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한덕수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검찰과 합을 맞추지 않고서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 독재 정권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건 지금 1번, 지금 내란 세력들을 진압하는 것이 1번이고 2번 근본적으로는 검찰을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완전히 박탈시켜야 됩니다. 자, 의원님, 근데 그것은 이제 일단 그것만 하더라도 롱텀의 과제예요. 맞아요. 지금 당장, 1번, 2번.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국민들의 최우선의 관심사인데 예. 당장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오후 3시에 탄핵 심판을 하면 전체 몇 명이 출석해서 몇 명으로 될 거냐? 200석 안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저는 일관성이 있다면 200석이 넘어야 돼야 된다고 돼요. 봐요. 탄핵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12명. 12명이 나와서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18명. 그렇죠. 그분들이 나와서 투표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예,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국민적 힘이 필요한 거다. 네, 아니 저는 예, 그분들에게 저는 국민적 힘뿐만 아니라 예. 상현이 형하고 상의하지 말고 장식이 형하고 상의를 해라. 당신들 윤석열이 돌아오면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백령도로 실려갈지 어떻게 아니? 맞아요. 생각해봐라. 아니 저는 한동훈의 얘들아. 교훈이 있잖아요. 한동훈의 교훈. 한동훈을 봐라. 한동훈 찍어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누가 찍혀 나갈 것 같니? 그렇죠. 얘들아. 예, 전화해라 얘들아. 이제 이런 거고. 그런데 이를테면 뭐 200석이 안 된다 쳐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내부가 쫄아서 나와서 투표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치면 어찌됐든 탄핵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50석이 아니고 200석이 아니기 때문에 나 인정 못해.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권한쟁의 그럴 수 심판을 하겠다. 그것은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근데 오늘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또 민주당에서도 뭐 그럴 수 있. 만약 출근하면 예, 출근하면 또 가처분 신청 양쪽에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오늘부터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절차가 준비기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다 집어치우고 한덕수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너무 쟁점이 명확하고요. 네. 그건 6명이 심리해서 4명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얼마 안 걸리고요. 근데 그 전에 동시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걸릴 거고요. 예. 법적인 그런 이제 헌법재판상의 절차는 절차대로 하되 네. 저는 그 한덕수가 출근을 한다. 예. 그러면은 1번 국무총리실 직원들과 그 방옥과 국무총리실 경비하는 직원들은요 출근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안 할 거잖아요. 이 아니 사람들이. 경호처 보면 똑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 공무원들 생각 잘하세요. 네. 생각 잘하세요. 막아야 되고요. 업무 방해고 다 고소고발 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조국혁신당에서. 다 하면 되지. 그거 왜 못해? 이미 그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 이런 걸로 다 고소고발 돼 있고. 경호처 좀 하면 안 돼요. 경호처. 그다음에 왜 한덕수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네. 그건 윤석열의 입이 더 무섭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나 한덕수랑 다 상의했는데 이 얘기하면 그냥 내랑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자 최상목이나 송미령 장관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국수본에. 네. 한덕수는 피의자로 받았어요. 예. 내란 그렇습니다. 피의자라고요. 예. 그러면 어제 나왔잖아요. 김용현 쪽에서. 김용현 쪽에서 그 보고하고 보고했다. 했다. 물론 보고도 뭐 좀 허접하게 한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네. 보고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내란 피의자죠. 그러면 내란죄로 국수본에서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네. 국수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절차대로 따박따박 경찰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생각보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경찰이 간이 작아. 그러니까 검찰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경찰은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풀로 쓰잖아요. 나라가 뭐 수사기관 간에 뭐 혼선이 있든 없든 막 하잖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말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 빨리빨리 이번 해라. 기회에 수사권 예. 제대로 갖고 싶으면 빨리빨리 네. 제대로 해라 국수본. 예.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찰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경찰만 온전히 수사권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초반에 좀 압수수색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경쟁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지금 상황은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왜 이러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검찰과 이제 어쨌든 이제 특검이 될 거니까 근데 특검을 끝까지 또 그 공포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걱정인 건데. 아니 뭐 그다음은 최상목이 할 일이니까 최상목이 어떻게 하는지 딱 시간을 두고 네.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 하루 이틀 시간을 길게 둘 필요가 없어요.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냐? 예. 자, 그러면 12월 31일이에요. 여쭤볼게요. 자, 그럼 당장 특검도.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돼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송달되면 정지되는 거예요. 송달되면 최상목 부총리에게 넘어가는 거죠. 즉시. 그러면 그때부터는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입니다.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 최상목 총리가 그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상설특검 추천 의뢰하고 그다음에 일반 특검 공포하고 이 세트를 한꺼번에 오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송달되는 즉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상목에게 송달되는 아니야, 즉시 최상목이 아니라 한덕수에게 송달이 돼야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3시에 우리가 본회의를 한단 말이죠. 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의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한덕수 개인에게 3군데 보내요. 의결서를 의결서 등본을 3군데로 딱 보내요. 3군데로 보내서 송달이 되면 받는 즉시 그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가 정지되면 당연히 최상목이 그 다음 순위로 권한대행이 되는 겁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제 그 최상목 부총리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그 즉시 이 3가지 한덕수에게 원래 있었던 이거를
해도 되는 거죠.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오늘 안 하면 최상목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안 하면 또 탄핵해야죠. 최상목은 그럼 언제 탄핵합니까? 그거는 뭐 날짜를 잡아봐야 되는데 네, 뭐 다음 주에 합니까? 민주당이 저는 뭐 하루 이틀 상관에 즉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토요일 날 하는 건 안 돼요? 토요일 날은 본회의가 안 잡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보고를 아니 하고 이 비상 상황에서 보고를 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야 돼요. 보고 후. 그러니까 보고를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을 발의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 탄핵을 발의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 후에 24시간, 72시간이 있는 네. 거니까 예.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이미 본회의가 잡혀 있어요. 예. 그러면 최상목 늦어도 월요일 날 보고하고 화요일 날 탄핵은 할 수 있겠네. 현재 네. 잡혀 있는 일정만으로 놓고 봐도. 자 그러면은 이제 최상목이 또 탄핵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은 이주호. 2주호로 넘어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한 최상목까지 한 명씩 할 필요가 없어. 최상목까지 네. 안 한다 그러면은 네. 저는 나머지 국무위원들한테 네. 자 할래 말래를 네. 물어보고 네. 명확하게 입장을 너희들이 네.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전원 탄핵하겠다 해서 한꺼번에 11명 그때 네. 국무회에 참석했던 11명은 한꺼번에 싹 드러내도 돼요. 11명 다 탄핵하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탄핵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순번이 있어요 다. 예, 그러니까 순번대로 전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어쨌든 네. 쭉 순번이 있는 거고 그렇게 순서대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방금 나온 얘기인데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은 국무위원 한 명 남을 때까지 오징어 게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징어 게임은 국민이 당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오징어가 될 판이에요, 진짜. 지금 저 정말 무슨 유체이탈화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참 뻔뻔한데 그 뻔뻔하게 다니자고 하니까 뻔뻔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겁니다. 여론이 말이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비판 여론이 더 높을 거냐 아니면 줄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비판할 거냐. 의원님은 어떤 게 더 여론이 클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이 비판 논리가 많을 훨씬 수밖에 크죠. 이거 훨씬 비교할 크고요. 수가 없어요. 훨씬 크고요. 설사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저는 역사책에 이걸 어떻게 남겨야 되느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네. 정치인들이 국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자, 역사책에 줄탄핵에 대한 반론이 두려워 그 내란의 부역자들을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네. 이렇게 기록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민특위를 똑바로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뉴라이트 말도 안 되는 친일 사상 때문에 광복절에 얼마나 큰 소동을 겪었습니까? 저는 이번도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집단지성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후대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2024년도를 어떻게 기록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당연합니다.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그 끝까지 나치 부역자들 찾아서 독일에서 다 저기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 그거 배워야 된다고 봐요. 아니, 저는 장기적으로 조금 지나고 나면 12.3 내란 친일 인명사전 만들듯이 12.3 만들어야지. 내란 인명사전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그 책임자들은 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국가를 지금 통째로 뒤흔들어 놓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가 탄핵이 되면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텐데 이 제2의 외환 위기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말도 안 조국신당 되는 책임은 또 소리예요. 아니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 네. 지금 보세요. 그 제가 정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나 증권시장이나 환율이나 이런 걸 쭉 봅니다. 네. 그리고 국가 신용평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나 네. 또는 증권회사들의 그 리포트 보고서를 네. 주 단위로 나오는 보고서들을 쭉 봐요. 예. 거기에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특히 환율이 치솟아서 지금 1,460원대를 돌파해버렸잖아요. 오늘 조간 일면에 다 1466 찍고 있어요. 1,460원대를 예. 돌파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패닉셀이 증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자본시장이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지금 불확실성을 계속 늘려가잖아요. 윤석열과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불확실성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혼란이 왜 왔는데 계엄 때문에 왔지, 내란 때문에 왔지. 그러니까.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고 있는 건가? 그렇죠. 야, 누가 먼저 칼 들고 들어왔는데 맞아요. 안방에 누가 먼저 칼 들고 들어왔는데 네. 칼 들고 들어온 놈을 잡자는데 아니 멀쩡 싸우면 안 돼 이러고 있습니까? 칼 들고 들어온 놈을 때려잡는데 반항을 하지 않고 항복을 하면 힘이 안 들겠죠. 칼 들고 들어온 놈이 설치고 앉아갖고 내가 이게 소란이지 내가 뭐 살인하려고 했어? 칼 들고 사람 목에다 겨눴던 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걸 제압하지 않고 나라 밥상 차려서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연말에 연말 모임 다 없어졌죠. 여행도 못 가요. 맞아요. 여행도 못 가요. 환율 올라가죠. 네. 여기 카르텔 국가야 중남미에 있는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키르키즈스탄 거기서 29조짜리 사업 날라갔잖아요. 네.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무슨 외환위기야. 외환위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한덕수가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기업과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도 예측 가능하게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극복이 되는 거죠. 것이지 예. 투자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네. 여행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절차 자체를 뒤흔들어 가지고 자기들 시간 끄는 것만 하고 있는 자들이 어디 뚫린 입이라고 감히.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마구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는 이런 것은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줄타nek 당하면 국무회의 못 열어가지고 아우, 예. 입법도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도 안 주장하는데 되는 그거 소리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님. 자, 두 가지를 걱정을 국회의장이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예, 예. 네. 헌법에 네. 그 법률안이 넘어가면 법률안이 그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재의결 요청을 하든지 네. 아니면 법안을 공포해야 됩니다. 발효되는 거. 공포하면 이제 법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가 없어져서 국무회의 성원이 안 돼서 공포를 못 한다라고 네. 하면 법안이 확정이 됩니다. 일단 네. 15일이 지나면 무조건 확정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5일 안에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합니다. 따라서 법률안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국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예. 공무원을 임면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탄핵 그 헌법재판관 누가 임명하냐? 권한대행이 임명합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요. 예. 1번부터 26번까지 예. 대통령 거리나 사고 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지가 정부조직법에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번이 국무총리, 2번이 경제부총리, 3번이 네. 사회부총리, 4번이 과학 예.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네. 5번이 외교부 장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9번이 네. 무슨 뭐 보훈부 장관 맞아요.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네. 그 순서대로 권한 대행을 맡은 사람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임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정은 중단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이요. 네. 쿠데타를 여러 번 맞아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국민적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언론들이 아니 왜 검증 안 해? 그러니까 검증도 안 하고 이런 그 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요 얘기만 딱 들으면 국회가 그냥 하면 되네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네.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 그런데 걱정 없어요. 지금 예. 신뢰받는 정치인 1위 우원식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월담 우원식 의장이 법률안 공포하시면 되고요. 월담 선생. 예. 월담 선생이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속보 들어왔는데요. 환율이 지금 장 초반에 1,470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500원이 그 연말 안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이러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겨서 외환 위기 오는 건 아니겠죠, 의원님. 정무위원이시니까. 아직까지 펀더먼털은 그리고 외환 보유고 자체는 네. 괜찮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것이고 펀더멘털은 우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뭐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는 동의가 안 돼요.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라는 것이 네. 그 재벌들이 돈이 많다가 펀더멘털의 한 축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영세 자영업, 중소 자영업자들 죽어나가고 있고요. 예. 노동자들 죽어나가고 있어요. 내수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 맞아요. 이게 펀더멘털이 아래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탄핵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빨리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중 말고 지금 당장 한 서너 가지 정도 민생 법안들, 윤석열이 거부했던 민생 네. 법안 서너 가지를 통과시키고 예. 이걸 집행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지역 화폐, 예. 지역 상품권. 예. 이 법안도 거부권 행사했던 했어.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25만 원 전 국민 지원하는 거 이것도 거부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나왔던 거예요. 네. 냈던 거예요. 예. 난 이런 거 빨리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송사법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지금 해야죠. 나중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개혁들이 있어요. 네. 특히 민생을 위해서 펀더멘탈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급하게 물 한 컵이라도 버줘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한덕수를 151석으로 탄핵하면 뭐 외환이 온다. 민주당이 내란을 저지른 거다. 말 같은 소리를 하란 얘기예요. 정말.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아까 뭐 줄탄핵 여론이 셀 것 같냐 아니면 탄핵 심판 지연 비판 여론이 셀 것 같냐 이제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소위 대한민국의 중도라고 불리는 스윙보터들의 판단은 지금 당장 이 내란 상황을 종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막 무슨 대선 얘기하고 이재명이 뭐 저기서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가서 지연 작전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내란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략. 그래서 네. 지금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탄핵하거나 뭐 한꺼번에 드러나야 된다 이럴 때 좀 네. 저는 과감하게 네. 야당이 아니 근데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인데 야당이 자꾸 민주당하고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데 범야당 전체 이런 비상시국에 무슨 비상시국 국회 대책회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같이 논의 좀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뭐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전략 논의를 같이 하면 훨씬 아무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워낙 힘든 일이 많으셔서. 지금은 피곤해서, 예. 지금까지 24일을 기다렸는데 네. 반란의 내란의 잔당들은 전혀 내란의 부역자들과 잔당들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들과 함께 이들은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진압의 대상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네. 지금부터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국회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그랬어요. 이제 국회의장이 여야정, 뭐 국회의장은 그 여야정이 아니라 국회 정부 협의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출범이 어렵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뭐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두 투톱이 이걸 받을 리가 만무하고 지금 그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진압의 대상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이것을 빠르게 제압하는 그것을 진작에 했었어야 됐다라는 이제 비판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지금이라도 이제 국민들이 그렇죠. 쭉 이제 여론이 모였으니까 예. 뭐 그 여론이 모이기까지를 뭐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전략적 인내의 시간으로 자양분으로 삼아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서 예. 그때부터 첫 단추를 잘 깼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처음부터 그렇죠.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앞으로도 롱텀에서 우리는 이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전략적 인내의 시간에서 축적된 국민들의 분노와 판단을 네. 자양분 삼아서 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과 내란 잔당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맞습니다. 예. 선을 네. 정확하게 예. 긋고 예. 단호하게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면 요새 용산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30%가 넘었다. 30.8 찍었다.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 아니 거기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데인데 이걸 왜 했겠어요 지금. 이 여론조사를 왜 했겠습니까. 모여라 이거거든요. 모여라.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잖아요. 광화문에 3천만이 모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란 수계가 저 한남동 관저에 앉아서 계속 오다를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모여라. 흔들리지 마. 형이 있어 여기. 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를.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못 잡아가는 건지 안 잡아가는 건지 저희로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란 사범들 줄줄이 사령관들 다 잡혀갔잖아요.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잡혀갔잖아요. 근데 수계는 왜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네. 상설특검이나 그 일반 특검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귀한 시간을 내주세요라는 식의 발언이나 이렇게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다가 어떻게 엎어질지도 몰라. 맞아요. 라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거기에 결합돼 있다고 바로 봐요. 보여요, 그게. 예, 그런 게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결합돼 있다고 보이는데요. 국민들 편에 서세요. 그리고 그 지금 본인들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달리 평가될 거고요. 역사의 평가 이전에 당신들이 이 내란이 종결된 이후에 감옥에 있을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 내란을 이렇게 진압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욱더 민주화되고 더욱더 국민들의 경찰이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가늠이 될 겁니다. 좀 역사적 안목을 좀 가지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3일 그 밤에 저도 로텐도르에 있었고 의원님도 계셨지만 네. 현장 지휘관들조차 젊은 지휘관들조차 김용현식으로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단전단수를 했더라면 그리고 유혈 사태가 났더라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 젊은 현장 지휘관들이 그거 안 된다. 유혈 맞아요. 사태 나서 안 된다. 네. 그리고 길거리로 그 밤중에 뛰쳐나온 그 수많은 시민들 저는 다들 그야말로 과거에 저는 이제 동학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민초들의 마음으로 다 나라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소위 오동훈 같은 사람, 한덕수 같은 사람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늘 기회주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러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러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도 어제 그제 취재해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무 관심이 없대요. 오로지 자기 사는 것밖에 없지. 오로지 내가 사는 방법이 뭐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내란 공범이라는 거예요. 내란 공범을 피할 수 없어요. 내란 공범이 돼서.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관련해가지고 로펌으로부터 뭐 계약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제일 좋은 게 뭔가 찌라시 돌았어. 윤석열의 귀환이다. 예, 거기에 협조하는 돌았어요. 거다.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리적 설명이고요. 주술적 설명도 있죠. 주술? 예. 그 부인. 예, 그 최아영. 뭐 그분이 나무를 총리실에 나무를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한남동도 나무 뽑았잖아. 처음에 가가지고 뭐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나무 네. 뽑았다고 했어요. 왜 주로 무속은 나무를 뽑나? 그다음에 저기 가서는 어디야 그 절에 가서 누구는 나무를 심었고. 네. 다종다기하네. 여하튼 여튼 모르는 분야여서 무속은 그런 설명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 그러니까 부정이 지나면 설이 지나면 해가 바뀌죠. 그때부터 윤석열 운이 을사년으로 튄다? 바뀌죠. 그때 운이 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설을 지나면 나도 살 수 있다. 설까지 그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결정해야 됩니다. 1월, 2월 사이에 늦어도 1월 말에 끝내야 된다. 너무 간명하잖아요. 이 내란에 대해서는 간명하죠. 뭐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예? 법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요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 받아야지. 어떻게 문 꽝꽝 걸어 잠그고 앉아가지고 장어받고, 수육 받고 생일떡 뭐 생일떡 받고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한탄하는 것 같다. 저는 언론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언론이 문제예요. 네. 언론이 1000% 동의합니다. 언론이 문제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나마 국회 뭡니까 과방위에서 최민희 김현 두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야당 과방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MBC를 그래도 이렇게 살려놓은 것이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MBC가 무너졌다면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동관 탄핵을 네. 처음 주장했던 것도 조국혁신당이었다. 네. 살짝 얹어봅니다. 이동관 탄핵은 민주당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탄핵 저희들 그 등원 전부터 네. 그 언론 쪽에 있는 분들이랑 쫙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 쪽에 계신 언론 노조 안에서도 네. 찬반이 갈렸어요. 그랬었죠. 예. 찬반이 갈렸을 때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서 변수를 만들지 않으면 예. 그냥 아무 변수 없이 조용히 죽는다. 네. 탄핵을 해서 변수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뜻을 이렇게 모아내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거를 버티고 싸움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설득을 예. 그게 4월 달에 제가 당선되자마자부터 언론 노조랑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와중에 자꾸 대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되게 재밌죠? 예, 아니 저는 좀 논리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서 조기 대선에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된다. 그 비상계엄은 나쁘다. 그런데 탄핵은 안 돼. 그렇지만 조기 대선 나오면 나는 출마할 거야. 이 로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네. 야당이 지금 저쪽에서 네. 뭐 이재명 대선 욕심 때문에 뭐 벌써 여당이 된 것처럼 야당이 뭐 국회를 중심으로 이런다 저런다 얘기하는데 대선 출마 얘기한 사람 없어요. 대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란 종식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란 진압을 얘기하고 있지 야당들은. 예. 근데 여당 쪽에서 이준석 네. 얼마나 40살 넘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그렇게 좋아해.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전부 다 대선 출마하겠다고. 유승민 본인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유승민 어쨌든. 대표 이번 주에 대구 가서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정면 여튼, 돌파하겠다. 그리고 대선 출마한다는 아니 거예요. 여튼 준비 지금 중이에요. 탄핵은 반대한 유승민은 그래도 탄핵을 찬성하니까 아니, 그나마. 여기는 탄핵 찬성. 탄핵을 그나마 가장 반대한다면서, 정상에 가깝죠. 예. 탄핵을 반대한다면서 조기 대선 얘기를 해. 홍준표 제일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멘탈을 나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어. 지금 네. 내란을 어떻게 진압하고 국민들이 지금 이 무너진 민생을 어떻게 회복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그냥 콩밭에 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바보들 아닙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제일 웃기는 게 탄핵이 인용돼야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 대선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기 대선을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다 SNL 소재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탄핵은 반대하는데 조기 대선에 나는 출마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또 이준석은 그렇게 조기는 안 되고요. 3월 30일 이후에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이 때문에.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진짜 헌정사가 지 나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대구시장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 진짜 염증이 나요. 의원님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가지고 국회의원 임내, 서울시장 임내, 대구시장 임내, 대통령 임내 하고 있으니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냐라는 생각도 국민들은 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 답답한데 한덕수 총리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도 경찰이 할까요?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주저주저 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네. 하세요. 네. 경찰이 국수본이 그런 일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확실하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그 내란 피의자잖아요. 네. 내란 피의자인데다가 김용현 진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왜 도대체 이렇게 마치 아스팔트 극우에 십자가를 맨 사람인 양 하느냐. 저는 윤석열과
사전에 모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본인이 내란 공범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이 처벌을 받든 말든 내가 처벌을 안 받으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처벌받으면 나도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범이니까 그걸 네. 못 하는 거죠. 네. 공범이니까 헌법재판관 그 임명을 못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네.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럴 때 경찰이 체포해야죠. 인신을 구속해서 함부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예. 방해하고 예. 국무총리실 들어가면서 만약 다시 출근을 한다 그러면 업무 방해하는 거고요. 네. 직권남용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주거 침입도 하게 되는 겁니다. 퇴거를 명해야지. 거기 당신 자리 아니야 나가. 예. 안 나가? 주거 예. 침입 퇴거 불응이야. 예. 이렇게 해서 싹 다 똘똘 말아가지고 인신 구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두가 빠른 조기 종식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답답해서 하루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주말을 넘기지 말고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에도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범야권 전체 저 대책회의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좀 집단지성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대선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다음 일이지. 일단 이 과제를 넘기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미래가 가능하겠습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네. 아유, 의원님 하여간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네네. 건강은 괜찮으시죠? 좀 감기 몸살 때문에 좀 큰일이네. 고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열심히 귤 먹고 약 먹고 네. 틈틈이 졸고 뭐 이러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약도라지 하나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